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생명 시스템 파트 들어오면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이것은 어떠한 한 생명체 내에서의 그냥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생명체들이 자손을 낳아서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유전 정보를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그런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는 몇 쪽을 보시냐면 162쪽을 같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유전 정보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우리 자신이 굉장히 닮았잖아요. 그래서 왜 닮았냐면 엄마 아빠의 유전 정보를 반씩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전 정보가 과연 엄마와 아빠에게서 있던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유전자에 의해서 어떻게 이러한 우리의 형질이 결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해서요. 유전자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뭐냐면 염색체라고 나왔어요. 염색체. 우리 중학교 때 염색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핵 속에 풀려있던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서 염색체의 형태,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 염색체의 구조를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그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사실은 DNA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DNA 우리 이미 배웠네요. 그쵸? 중간고사 범위에서 DNA, 핵산의 한 종류였죠. 핵산의 기능이 바로 우리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요. 그 DNA를 포함하고 있는 염색체가 쫙 이렇게 있을 때 DNA의 특정 부분에 어떤 특정 우리 형질에 대해서 결정짓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눈동자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래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DNA, 핵 속에 있는 D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A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눈동자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인데 눈동자 유전자로부터 단백질 A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A가 얼만큼 즉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검정 색깔의 눈동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파란 색깔의 눈동자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러한 검정색, 파란 색깔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 우린 형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눈동자가 아니라 눈꺼풀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네요. 그쵸?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 그것을 결정짓는 유전자가요. 단백질 B라는 것을 만들어서 쌍꺼풀이나 외꺼풀과 같은 이러한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형질의 결정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머리카락 유전자도 나와 있네요. 그쵸? 머리카락 유전자가 직모인지 곱슬인지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선 그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DNA에, 지금 여기 있는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DN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DNA의 특정 부위에 다양한 무엇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들은 각기 다른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즉, 여기서 주된 포인트. 유전자에 의해서, 즉 DNA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 몸에 드러나 보이는, 이렇게 나타나는, 표현되는 형질이 발현되게 된다. 이게 바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 DNA 속에 유전자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단백질의 형태로 발현이 된 다음에 형질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전체적인 틀이었고요. 우리 교과서 163쪽에 탐구하기
유전 정보와 단백질은 무슨 관계일까 하고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랑 거의 흡사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랑 비슷한 건데요. 여기는 지금 DNA를 나타내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겠죠. 이중나선 구조, 우리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이중나선 구조 DNA가 있는데 DNA 종류가 각각 달라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영희라고 하는 친구의 DNA고 얘는 철수라고 하는 친구의 DNA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영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부분에 눈동자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영희는 갈색깔 눈동자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철수는 파란 색깔 철수라고 하지 말까? 찰스라고 할까? 그럼 파란 색깔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눈동자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DNA 상에서 얘네들은 일단 약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희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 영희의 유전자에 의해서 많은 수의 멜라닌 효소를 합성한다.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을 합성을 하는 효소가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세요.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정 색깔 색소를 만드는 색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주근깨라던가 머리카락 색깔이 이렇게 검정색이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 홍채 색깔이 이렇게 검정색이 되는 이유가 바로 멜라닌이라고 하는 단백질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멜라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정색, 뭐 주근깨가 더 많거나 머리 색깔도 검정색이 되거나 홍채 색깔도 깜장색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색깔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영희의 DNA로부터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효소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죠? 효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체, 촉매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어떤 효소냐면 합성하는 효소예요. 뭘?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야. 즉 아까 말했던 그 검정 색깔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 영희의 DNA로부터, 유전자로부터는. 그런데 찰스의 유전자로부터는요, 달랑 2개밖에 안 만들어졌네요. 그쵸? 요 유전자로부터 이 멜라닌 합성 효소의 개수가 훨씬 적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얘네들로부터 멜라닌은 당연히 많은 양의 멜라닌이 만들어지겠죠. 멜라닌 색소가. 그렇게 해서 멜라닌 단백질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얘의 눈동자를 봤더니 짙은 갈색깔의 눈동자를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찰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되기 때문에 홍채의 색깔이 조금 더 멜라닌에 의해서 어두워지지 않고 약간 푸른기를 띠고 있는 약간 밝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전자에 의해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된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게 바로 우리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163쪽 탐구하기 활동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이 그림을 토대로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가 나타나는 과정을 다음 단어를 포함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나왔네요. 다음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유전자, 단백질, 핵, 리보솜이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갈색 눈동자랑 파란색 눈동자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쵸? 이 유전자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DNA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DNA는 핵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 핵산은. 그지? 우리 세포 소기관인 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출발은 이렇죠. 핵 속에 저장되어 있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리보솜으로부터 그 유전 정보를 받은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였죠. 그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었어요. 그 리보솜으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의 그 합성의 양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즉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양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만들어지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효소가 많은 애들은 더 많은 멜라닌 색소를 형성을 하게 되고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로부터 적은 수의 멜라닌 색소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의 눈동자 색깔이 많이 합성된 아이들은 갈색깔,
좀 더 멜라닌 색소가 짙은 갈색깔 눈동자를 갖게 되겠고, 그리고 적은 멜라닌 합성에 의해서 결과로 멜라닌이 적은 파란 색깔, 좀 밝은 홍채를 가지고 있는 파란 색깔 눈동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유전자가 다르면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유전자가 달라서 바로 요 형질이 달라졌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 중간 친구가 뭐예요? 그치, 얘네들이 단백질이죠, 단백질. 유전자에 따라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종류나 양 등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형질의 차이를 유발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요 단백질의 종류 그리고 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질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문제는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다음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전 정보의 흐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탐구하기 2번에 활동 2번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이 내용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 구조물이 뭐냐면요. 바로 핵입니다. 핵. 우리 핵을 포함한 얘네들은 다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냐면 세포 안쪽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탕에 싸고 있는 게 바로 세포예요. 세포막이에요. 요게 세포막. 세포막은 뭐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포막이 있고요.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세포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막과 세포 소기관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요 바탕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포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포질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핵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요 세포 소기관 속에는요, 뭐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에. 그쵸? 요 DNA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DNA가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었지? 그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얘기했었죠.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형태로. 그런데 우리 DNA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 정보의 원본 저장 물질이야. 우리 집에 있는 되게 중요한 문서가 있어. 집 문서 같은 거. 요거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서 같은 건 원본 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걸 가지고 뭐 직접 가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요런 것들이 정보가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 뭘 해요, 우리? 복사를 해서 쓰죠. 우리 유전 정보도 마찬가지야. DNA는 핵 속에 존재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핵 밖으로 절대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유전 정보를 분명히 밖으로 가지고 가서 밖에 있는 요 세포 소기관, 얘가 뭘까요? 리보솜이거든요. 즉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는 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다가 전달을 해줘야만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근데 이 DNA 자체로는 못 나간다며. 왜? 원본이니까. 얘는 안정적으로 핵 속에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정보만을 복사를 해서 그 일부 정보를 복사를 해서 밖으로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그 친구가 바로 뭐냐면 이 파란 색깔 띠로 보이는 얘가 바로 RNA. 특히 전달해주는 RNA다라고 해서 메신저 RNA의 약자를 써서 mRNA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mRNA라고 하는 친구가 이 DNA의 중요한 정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눈동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싹 복사를 해요. 그래서 그 복사한 이 복사본의 형태인 m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핵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핵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포질을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얘가 드디어 누구랑 안착을 하게 되느냐? 바로 리보솜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리보솜은 DNA로부터 복사된 그 정보를 토대로 이런 친구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얘가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무엇의 단위체였죠? 그치, 단백질의 단위체였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들이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구조에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그럼 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요 결합의 이름이 뭐죠? 그죠? 펩타이드 결합. 우리 다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가 즉 전달이 되는 이런 흐름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말로 설명한 거를 옆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DNA였어요. 그 DNA. DNA에서요. 이 DNA는 원본이었죠. 유전 정보의 원본 물질. 근데 원본은 쉽게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의 원본을 어떤 형태로 복사를 하느냐? RNA의 형태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RNA의 형태는 유전 정보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정 유전 정보에 대한 복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RNA가 드디어 핵 밖으로 나오면서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 리보솜에게 전달이 되면서 얘네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에 의해서 기능이라던가 형질이 발현이 되겠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 과정, DNA가 RNA의 형태로 복사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번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사라고 하지 않고 전사라고 얘기를, 전사. 자,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딘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DNA에 있는 정보를 RNA가 복사하는 이 전사 과정 어디에 안에서 일어났어요? 핵 속에서 일어났었죠.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에서 일어나게 된다.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사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 RNA, 얘의 이름은 무슨 RNA? mRNA. 그 mRNA, 복사본이었던 이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요. 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드디어 리보솜과 만나서 리보솜이 이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랬었죠. 즉 RNA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DNA와 RNA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핵산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용어는 굉장히 비슷해. 즉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암호를 누가 해독을 해주냐면 바로 리보솜이 해독해줘서 그 암호에 따른 이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해독한다. 즉 이 핵산의 용어를 번역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 이 번역 과정은 어디서 일어났냐? 이미 핵 밖으로 나왔죠. 즉 세포 안쪽에 있는 공간인 핵밖 공간,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번역된 단백질들이 특정 우리 유전 정보의 기능 또는 형질을 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유전 정보의 흐름이었어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DNA에 있는 원본 정보가 RNA로, 그 RNA가 핵 밖에 있는 리보솜에게 전달이 되어서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 번역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 핵산의 용어와 단백질의 용어가 달라서 이 과정을 우리 번역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우린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즉 생명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암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DNA의 용어 그리고 RNA의 용어 단백질의 용어, 얘네들의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지 그 생명의 암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